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토마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구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까지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전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보이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에 앞서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규칙이나 용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야구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부 규칙들과 용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야구 네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네, 야구 경기에서 날아오는 공에 방망이를 짧게 잡아 갖다 대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봤을 거예요. 아래 그림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번트라고 하는 타격 방법입니다. 번트는 자칫 플라이 아웃이나 더블 아웃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번트를 대면 공은 내야로 페어볼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달려가는 것이 용이합니다. 다만 번트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하기가 힘든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번트를 대다가 파울이 나올 경우에는 타자가 바로 아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공격팀에서는 노아웃에서 2루 주자를 3루 주자로 보내기 위해서 번트를 시도한 것 같은데 타자는 투 스트라이크에서 번트의 실수를 하면서 아웃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파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격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였죠. 하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번트를 대다가 파울이 될 경우에는 바로 아웃이 되는 예외 상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야구 경기에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모든 팀 스포츠에서는 팀과 동료들을 위한 희생이 존재하지만 특히 야구의 경우 경기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희생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구 경기에서 희생의 상황이 나오는 것을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번트입니다. 번트의 경우 대부분 타자 본인을 희생하여 주자들을 한 베이스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타자가 번트를 댔고요. 1루 주자는 2루로 가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웃이 됐습니다. 영상의 경우 0대0 노아웃 1루의 상황에서 원아웃을 소모해서라도 주자를 2루로 보내서 득점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죠. 이처럼 주자는 한 베이스를 더 보내고 타자 본인은 희생을 하는 희생 번트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 플라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플라이 아웃이 될 경우에는 타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수비수의 글러브에 들어간 이후에는 뛸 수 있다고 했었죠. 우선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타자가 쳤고요. 원아웃에 1, 3루 상황에서 수비수가 공을 잡자마자 3루 주자가 홈으로 뛰어들어오죠. 만약 외야 먼 곳에서 플라이 아웃이 나온다면 외야수가 홈까지 공을 던져야 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3루 주자는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타자 주자 본인은 아웃이 되지만 팀의 득점을 위해서 외야 뜬공을 날리고 3루 주자가 득점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타입니다. 이것은 플라이 아웃으로 아웃이 되지 않지만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땅볼을 치는 것입니다. 즉, 주자가 3루에 있는 상황에서는 희생 플라이를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지만 주자가 1루나 2루에 있을 경우에는 외야 플라이를 통해서는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야에서 2루나 3루가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자가 1루나 2루에 있을 경우에는 희생타를 통해서 주자는 베이스를 진루시키고 본인은 아웃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2루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이렇게 1루와 2루 베이스 쪽으로 땅볼을 의도적으로 보낸다면 2루 주자는 3루로 달려가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2루수의 입장에서는 3루까지 공을 던지는 거리가 멀 뿐더러 2루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으로 아웃을 시켜야 하죠? 그렇죠. 포스 아웃이 아닌 태그 아웃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2루 주자는 비교적 안전하게 3루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아웃을 한 번만 시킬 수 있다면 수비수들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병살타 혹은 더블 플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주로 포스아웃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내야에서 빠른 땅볼 타구가 나올 때 수비수들의 놀라운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플레이입니다. 더블 플레이의 경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찬스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위기 순간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영상을 먼저 볼까요? 네, 무사 주자 1루의 상황에서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고 본인은 번트를 대고 희생을 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투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노아웃 1루의 찬스가 순식간에 투아웃에 주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럼 여러분, 한 번에 3개의 아웃 카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까요? 무사 주자 1, 2루에서 3루, 2루, 1루, 네, 노아웃 1, 2루의 엄청난 찬스가 3루 땅볼이 되면서 수비수들의 놀라운 팀워크로 순식간에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트리플 플레이의 경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빠른 발을 이용하여 재치있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선수들은 주로 도루를 하면서 상대 수비들을 위협하는데요. 도루는 주자가 수비수들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허점을 이용하여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1루 주자가 2루 베이스에 갈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투수가 포수에게 던진 공을 다시 포수가 2루까지 던지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자가 달려갈 수 있는 틈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웃의 1루 상황이죠. 네, 투수가 공을 던진 틈을 타서 1루 주자가 2루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왜 주자들은 달려가면서 슬라이딩을 할까요?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옷도 더러워지고 몸에 충격도 생겨서 아플 텐데요. 그쵸? 네, 여러분들, 슬라이딩을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영상처럼 도루를 하는 상황이라면 수비수들은 어떻게 아웃을 시켜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베이스만 밟아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몸을 직접 찍어 태그 아웃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주자들은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태그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웃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루는 2루에서만 발생을 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아니! 이때 주자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자세히 보면 3루 주자가 투수가 공을 던진 틈을 타서 이렇게 재빠르게 홈으로 들어와 공을 치지 않고도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홈스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홈을 훔쳤다는 의미이겠죠. 네, 이번에는 야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할 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야구 경기를 볼 때 알아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공격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글자가 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확률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이것은 지금까지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서 안타를 친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9월 6일 기준 프로야구 타율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0.366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3할 6푼 6리라고 읽습니다.
즉, 이 선수가 1000번 타석에 들어왔을 때 366번 안타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뭐야 50%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타자의 입장에서는 안타를 치는 것이 어렵고 또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쳐도 이렇게 높은 순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희생번트나 희생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타율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희생을 했는데 타율이 내려가면 너무 속상하겠죠. 다음 타점입니다. 타점이란 타자의 타격으로 인해서 점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안타로 우리 팀원이 득점을 하거나 홈런을 쳤을 때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타점이 나옵니다. 타자가 휘둘렀고 바로 좌익수 플라이죠. 이때 희생 플라이를 통해서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타자의 입장에서는 아웃이 되지만 희생 플라이로 타점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는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데요. 타자가 한 경기에서 칠 수 있는 안타 4가지를 모두 칠 경우에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자, 4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안타, 2루타, 3루타, 그리고 홈런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비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닝이란 투수가 던진 길이를 의미합니다. 1이닝은 3아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약 투수가 1이닝과 원아웃까지만 던졌다. 그럼 1과 3분의 1이닝이라고 합니다. 1이닝은 3아웃이므로 그중 원아웃만 잡으면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균 자책점입니다. 투수들의 순위를 매기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순위와 기록이 있죠. 이것은 투수들이 그동안 던진 모든 이닝에 대비하여 실점한 점수를 말하는데 이 실점을 9이닝당 실점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한 경기가 9이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요키시라는 투수가 나왔을 때 한 경기를 혼자서 다 던진다고 가정하면 2.29점 정도를 상대방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경기에 2.3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정도로 잘 던지는 투수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폭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번트를 대려고 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포수가 잡지 못하고 공이 뒤로 흘렀죠. 이때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폭투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뒤로 흘려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노히트 노런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투수가 한 경기를 상대하는 동안에 상대편에게 안타나 홈런 등을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의미의 엄청난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점수가 0점이겠죠. 이렇게 야구 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학습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 문제는 영상 없이 바로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타자 본인은 아웃되면서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들을 진루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겠죠. 주자 2루의 상황에서 타자가 땅볼을 쳤고 2루 주자는 3루로 진루를 하고 본인은 1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정답은 희생타 혹은 희생번트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베이스에 나간 주자가 상대 수비수의 허점을 틈타 공격 없이 다음 베이스로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 주자가 2루로 갔습니다. 물론 아웃은 됐지만 이것이 성공이 됐을 때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도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야구 용어 중 뛰어난 투수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9이닝당 평균 실점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로 2020년 9월 6일 현재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는 이 기록이 2.51, 김광현 선수는 0.83입니다. 네, 정답은 평균 자책점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구의 세부 규칙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4시간 동안 야구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정도라면 이제는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상황에서 더 재미있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지식이 충분히 쌓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야구는 2시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2시간 동안은 공을 던지고 받는 방법, 그리고 야구공을 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야구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야구를 잘하고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성숙한 학생의 자세로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를 선동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이론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야구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채빠 안녕.